놀러 온 것도 반이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처음에 오신다길래 영덕 놀러 오면서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막 좋은 의미예요. 티가 많이 났지요. 네, 티가 좀 많이 났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는 주민자치 TV 톡톡톡 팀이고요. 이렇게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불러주셔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니까 보조개가 멋있는 남자네요. 보조개 아니, 나 이거 보조개 멋있다는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들어보고 지금 다시 한번 들으니까 멘트가 고맙습니다. 1964년생이시고 원래는 63년이에요. 저기 프로필에 그렇군요. 그리고 행정학 석사시고 네. 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무회장단도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경장부장 그리고 올해 시조기사 그리고 자치노무계장도 하셨고요. 초선 기혼작사 하시고 부대단 청년 인증작사 하셨어요. 매니텍스 시사공모에서 4년 연속 공약 이행 평가를 최우수 동을 받으신 거예요. 보류나 폐기된 공약이 한 개도 없는 당선된 이유가 영덕 민선 6기 7기에 군정을 맡고 있는 이진 군수입니다. 오늘 우리 주민자치 TV에서 영덕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사는 집이 군청에서 한 3, 4km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제가 거기 살고 있고요. 좀 시골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뭐 야구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영덕을 생각해 보면은 바다, 강, 들 이런 것들이 주는 아득함 뭐 이런 게 아름다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이제 그 당시로는 한 20km 정도가 이게 버드나무가 이렇게 비포장도로에 서가 있어서 이렇게 학교를 등교할 때나 또 학교 등하교를 할 때 되게 이렇게 그 기억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좀 고향이 지금도 여기 살고 있지만은 아득하고 행복하고 추억이 많은 곳, 뭐 이런 곳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영덕 사람 좀 영덕의 이름이 덕이 찬 곳이거든요. 영덕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잘 어울리고 좀 정도 많고 좀 덕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곳에서 좀 매력이 조금 있는 것이요. 군 단위로서는 좀 매력이 있는 곳이나 영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아늑하고 포근한 곳, 그리고 사람도 덕이 있는 곳. 네. 정말 너무 매력적인 곳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군정을 또 펼치는 군수님 되신 것 같아요. 네. 뭐 학교 다닐 때는 또 학생회장을 좀 하긴 했어요. 이게 학생회장 좀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국회에서 한 23년 정도 보좌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이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수산 분야라든지 국토 분야, 뭐 외교 분야도 이런 보좌관 역할을 쭉 하면서 결국 뭐 이게 예산도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도 다뤄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시스템도 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제가 보좌관 있을 때 지방자치가 이제 출범하게 되고 그 과정을 나름대로는 고향을 좀 보아왔다. 그런데 그것이 좀 공부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나름의 이렇게 국회에 있을 때 하고 제가 고향을 보는 생각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발전되어 가고 달라지고 하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좀 출마한 동기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제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신 이제 시스템을 좀 약간 이제 경험하신 분이 지역에서 이제 살던 고향에서 이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출사표를 던지시고 또 이제 임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영덕군에서
추진하는 공약들 아니면 이제 어떤 제도나 사업들이 어떻게 이제 또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탈원전, 네, 피해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 생활 SOC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좀 대표적인 영덕의 사업들, 정책들, 공약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탈원전 문제는 결국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원전이 확정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제 우리 영덕이라는 것은 늘 있잖아, 그죠? 사람이 바뀔 뿐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정책들이 이제 원전 정책도 있고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이러는데 제가 와서는 원전 정책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덕이라는 지역이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뭘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야, 먹고 살아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정부에서도 좀 추진하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또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들이 이제 뭐 영덕의 주요 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이 생활의 소실이라는 부분에서는 보면은 이제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 생활 SOC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이 우리 영덕 읍사무소를 비롯해서 뭐 강구에 뭐 체육관, 동해도 체육관도 있고 미래인재 양성소 뭐 등 해서 이러한 네 가지를 큰 것으로 해서 저희들 그 속에 정말 영덕읍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럼 국민회관대 기본 틀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마켓,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기본 계획은 사실 그렇게 세웠습니다. 뭐 강구도 체육관도 필요하고 뭐 주차장도 필요하고 등등이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좀 사업적으로 그랬는데 조금 플러스를 한다면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확대를 하고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이지만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학습의 장소라든지 또 놀 수 있는 공간, 뭐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조금 더 다른 이 삶의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생활의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이 좀 참여하는 이런 이제 제도나 시스템 그리고 실제 필요를 행정이 이제 좀 같이 지원하고 이제 거버넌스 협치하면서 그것들 실제 이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제 내용들이 꾸려지고 있잖아요. 좀 작은 단위의 읍면 리에도 좀 적합한지 여러 좀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적은데 이렇게 참여형의 이제 사업들로 진행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실제 주민자치 활동이 이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들의 이제 그 집합 실현하는 어떤 태가 될 건데 바라보는 모습들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생각을 나누고 그 생각 속에서 중요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실천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도적으로는 이제 만들어낸 것은 법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주민자치가 뭐 우리가 말하는 좀 소규모로 마을 단위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실천하는 범위는 각 자치단체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농어촌 지역은 조금 인구도 적고 젊은 사람도 부족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주민 자치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것이 가야 할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덕군을 예를 들면은 제가 민선 6기에 와서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소통 이야기를 하고 소통위원회를 제가 꾸렸습니다. 소통위원회를 꾸리고 그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 탈원전 과정에서 사실은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가
뭐 주민 전체의 의견들을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다시 이제 전파하고 이러한 것이 큰 성과를 사실은 좀 저는 거두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늘 보면은 군수가 마을 단위 가서 만나면은 듣고 그냥 듣고 예산이 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실효적이지 않고 주민의 생각들을 조금 행정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구성하고 해서 각 파트별로 나눠서 결정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넣고 합니다. 영덕은 태풍이 3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이 태풍으로 주민의 안전 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아가는 바람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한 예산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또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덕군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영덕읍이 지금 하고 있는데 활동으로 보면은 나름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마스크 뭐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와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점들이 했고 또 지금도 뭐 이게 뭐 행복곡간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남는 식품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넣어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주민자치 또 마을 공동체 요 방향은 수동적인 의미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법률적으로 보장해주고 예산을 투입하고 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보완도 안 됐지만은 예산을 일부 주면은 거기서 좀 수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이 추구하는 문화와 관광의 모델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공하려면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행정이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그것은 다 했다 이렇게 될 때는 그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 마을, 내 골목 이런 것들을 정말 나무 한 그루라도 좀 심고 꽃을 심고 바꿔 나가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뭐 10사람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어떠한 그 마을이 아름답게 가꿔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주민과 행복한 공간 또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뭐 이 경쟁력 이런 것들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마을 또 주민 자치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부처럼 영덕군 얘기를 좀 하려고요. 네. 그 질문하신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약간 그 하루 좀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네, 안녕하세요. 네.